차례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 내가 사는 동네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동네 포장마차에서 파는 닭꼬치가 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비둘기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돼지의 눈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 여러 고기에서 잘 쓰지 않는 살들을 모아 만들었다는 이야기 등등. 나는 닭꼬치를 파는 아주머니에게 닭꼬치를 어디서 구해오는지 물어봤다. 아주머니는 닭꼬치를 공수해오는 공장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나는 친구들을 모아서 공장으로 출발했다. 공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다들 많이 지쳐 보였다. 둘러보는데 뒤에서 자신이 공장 주인이라고 말하며 한 아저씨가 다가왔다. 아저씨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을 좋아한다며 우리에게 닭꼬치를 쥐어주고는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잠깐 졸았던 것일까? 나는 포장마차 아니었다. 옆에서는 친구가 닭꼬치를 맛있게 먹고 있었다. 나는 우리 언제 만났냐고 친구에게 물었고, 친구는 방금 만나서 닭꼬치를 먹고 있었다고 말했다. 나는 꿈을 꾼 듯한 기분이 들어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해석. 주인공과 함께 갔던 친구는 2명. 하지만 포장마차 안에 있던 친구는 1명이다. 공장 주인 아저씨는 닭꼬치 공장을 더 늘리고 싶었지만 돈은 쓰기 싫어했다. 그래서 이곳이 궁금해서 찾아오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기억이 없어지는 약을 넣은 닭꼬치를 먹여 이곳에서 죽을 때까지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오늘도 거울을 보며 자괴감에 빠진다. 내 얼굴을 보는 것은 너무나 괴롭다. 알바하는 곳에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는 잘생겼는데 친절하기까지 하다. 그 아이는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아이 앞에만 서면 난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다. 어느 날 그가 먼저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네 고민을 해결해줄 곳을 알고 있다며 이곳을 찾아가라고 했다. 그가 준 쪽지를 안고 홀린 듯 종이에 적힌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그곳은 폐쇄된 병동이었다. 그곳에 들어가니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얼굴을 바꾸고 싶은 사람을 이곳에 데려오라고 했다. 단, 기회는 한 번뿐이니 신중하라고 말한다. 나는 고민하다가 결국 그 일을 실행했고, 그 남자는 나와 여자를 침대에 눕히더니 방울을 미친 듯이 흔들어댔다. 나는 점점 의식이 아득해졌다. 다음날, 난 그 여자의 얼굴을 하고 깨어났다. 너무 행복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방울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애써 무시했지만 점점 머리가 터질 듯하게 방울 소리가 울렸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난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 꿈인지 그 남자가 날 보며 기이하게 웃고 있는 듯 했다. 다음날 나는 방에서 깨어났고 방울 소리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소름이 끼칠 정도로 고요했다. 그리고 난 거울을 봤고 비명을 질렀다. 해석. 주인공의 바뀐 예쁜 육체를 탐낸 또 다른 여자가 주인공을 납치해 병원에 데려가 그 남자에게 영혼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여자는 주인공의 육체를 가졌고 주인공은 그 여자의 육체를 갖게 되는 것이다. 방울 소리는 누군가 자신의 육체를 노린다는 일종의 경고였던 것이다. 결국 주인공은 빼앗은 육체를 다시 제3자에게 빼앗긴다. 다른 사람과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이미 써버린 주인공은 영원히 그 육체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명을 지른 것이다. 한 쌍둥이 자매가 있었다. 쌍둥이 중 동생인 하나는 복제인간이었다.
외동딸인 하루가 몸이 안 좋게 태어났고 하루에게 장기가 필요하면 이식할 목적으로 복제인간인 하나를 만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자라면서 병을 극복한 하루의 몸 상태를 알게 된 부모님은 더 이상 쓸모없어진 하나를 죽인 후 장기를 팔아 돈 벌 생각을 한다. 그러나 복제인간인 하나는 부모님보다 똑똑하고 눈치가 빨랐다. 자신을 없애려는 부모님의 계획을 미리 알게 됐고 일기장에 부모님을 속여 자신 대신 하루를 죽이게 만들 계획을 적어본다. 부모님이 오기 전에 하루를 자신의 방으로 옮기고 자신은 하루의 침대에서 자는 계획을 세운다. 하루는 한 번 자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이었다. 드디어 계획을 실행할 밤이 찾아왔고 하나는 조심스럽게 하루의 방으로 향한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하나는 잠든 하루를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한다. 한참을 바라보던 하나는 하루를 꼭 안아준 후에 다시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한다. 다음날 아침 하나는 죽지 않고 눈을 떴고 그 길로 짐을 챙겨 집을 떠났다. 해석. 하나는 일부러 자신의 계획이 적힌 일기를 책상에 올려놔 부모님이 볼 수 있게 한다. 계획을 본 부모님은 하루의 방에서 자고 있는 것이 자신의 딸 하루가 아닌 하나라고 생각했고 부모님은 사랑하는 딸 하루를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처리한다. 그리고 하나는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복수를 마친 후 미련 없이 집을 떠나게 된다. 깨질 듯한 머리를 붙잡고 눈을 떴다. 이곳은 체육창고 아닌 것 같다. 방금까지 분명 어제와 같은 퇴근길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졸업한 지 10년도 넘은 교복을 입고 창고에 갇혀있다. 그때 스피커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네 잘못을 알고 있다. 네 잘못을 스스로 깨닫고 3일 안에 용서를 구해라. 그렇지 않으면 넌 죽는다. 3일 동안 생각해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떨어진 지갑 안에 있는 돈을 빼서 쓴 것? 아니면 양다리 걸쳤던 일? 도저히 떠오르는 게 없다. 이런 일을 겪을 정도로 잘못한 일은 없다. 스피커 속 저 사람은 분명 사이코패스일 것이다. 난 이곳에서 절대 살아서 나갈 수 없겠지. 나는 공포감과 배고픔에 지쳐갔고 3일 후 문이 열렸다.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일은 장난이었잖아. 지금 와서 왜 이러는 거야? 그리고 그녀는 역시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말하며 칼을 높게 치켜들었다. 해석. 주인공은 중학교 시절 반에서 왕따이던 친구를 체육창고 안에 가뒀고 친구는 주말 동안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3일을 꼬박 두려움과 배고픔에 미치기 직전 탈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친구는 그날 이후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고 결국 학교를 자퇴한 후에 하루하루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하지만 주인공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는커녕 그 행동이 잘못된 일인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가해자는 문제를 인식하지도 못한 채로 살아간다는 참담한 현실이다. 나는 감옥에 갇혀있다. 한 남자가 들어왔고 나를 때리기 시작한다. 지나가는 교도관들에게 도와달라고 다급하게 외친다. 그러나 그들은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내 못 본 척하며 돌아선다. 나는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옆에 있던 무기로 남자를 공격한다.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고 그제서야 교도관들이 다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 날 꾸짖었다. 넌 아버지를 죽인 페루나야. 네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나는 생각했다. 이제 진짜 감옥에 가겠지?
하지만 난 왜인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해석. 아이는 집이라는 감옥에서 가정폭력이라는 벌을 받고 있었다.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말이다. 선생님과 이웃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나서고 싶지 않아 했고, 홀로 남은 아이는 결국 아버지를 살해한다는 잘못된 선택을 저지르고 만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두렵던 아버지가 사라졌고, 아이는 더 이상 감옥에 가는 일이 두렵지 않았다. 우리 집은 단란한 내 식구가 살고 있었다. 며칠 전까지는 말이다. 가족들은 집에 들이닥친 괴한에 의해 죽고 나만 살아남았다. 혼자 남은 나에게 친구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친구는 사건 당일 우리 집에서 내 남자친구가 황급히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평소 나에게 자주 폭력을 휘두르던 남자친구가 두려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나는 더 이상 친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다음날 친구가 죽었다. 나는 초조해졌다. 이제 다음 차례는 나는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해야만 했다. 어느새 남자친구의 집 앞, 비밀번호는 그대로였다. 남자친구는 나를 보자마자 귀신을 본 것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비틀비틀 뒷걸음질 치다가 그대로 난간 아래로 떨어졌다. 마지막 목격자가 사라졌고 나는 그제서야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해석.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은 주인공이었다. 겉보기에는 단란한 가족 구성원,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지능적으로 가족들을 살해하고 피해자 행세를 하는 소시오패스였다. 남자친구는 자신의 살인 장면을 목격했고 친구도 목격자였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나는 엄마가 참 좋다. 엄마는 예쁘고 항상 생기가 넘친다. 그리고 엄마는 매일 내가 좋아하는 고기 반찬을 만들어주신다. 엄마는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빠 없이 나를 홀로 힘들게 키우셨다. 나는 엄마가 너무 좋다. 딱 한 가지만 빼고. 엄마는 매번 남자친구가 바뀐다. 내가 이름을 외우기 전에 바꿔버릴 때도 많았다.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는 왜 남자친구를 그렇게 빨리 바꾸는 거야? 엄마는 잠시 고민하더니 그냥 귀찮아져서 바꿨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자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내가 귀찮아지면 나도 바꿔버릴 거야? 엄마는 그 말을 듣자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리고 나를 꼭 안아주면서 말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우리 딸 맛있는 거 먹이고 싶어서 그렇지.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무튼 엄마가 날 버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됐다. 해석. 엄마가 매일 해주는 고기 반찬의 정체는 인육이었던 것이다. 남편이 죽자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엄마는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다. 엄마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남자들을 수집했고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그들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들을 요리해 먹었다.